네, 2021년 일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휴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데이터 및 자료 분석해서 올려드리는데, 2021년도 1, 4분기 1, 2, 3, 그러니까 구정 연휴 전후에서의 에너지가 저는 크게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에너지가 쉽게 꺾이진 않거든요. 외부의 그 돌발적인 급격한 변동성이 오지 않는 한. 그 급격한 변동성은 뭐 1월 5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1월 6일 정도에 나오는 뭐 미국 그 조지아주 투표 결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 다 갖고 가냐 아니면 블루 웨이브가 성공하냐. 근데 블루 웨이브가 성공하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이 공화당이 억제해 주길 바라는데 상하원도 민주당이 다 하면 이거는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규제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히려 공포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화두는 반독점법, 그러니까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급락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민주당 정부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기업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 또 중국도 인민은행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나 모든 핀테크가 하길 바라는데 알리바바가 그거를 다 점령하면 문제가 되니까 엔트 상장 무산시키고 지금 규제를 급격하게 해서 심지어는 마인이 국가에다가 바치겠다 해도 정부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거 교통정리를 먼저 하지. 그리고 일단 또 한쪽에는 이제 권력의 뿌리, 여러 가지의 흔적,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제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뚱딴지 같이, 그동안에는 저만 알았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표현을 안 했던, 뭐, 주역이나, 심지어는 음양 오행까지도 보는 그러한 기준의 시각, 이게 복잡계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논리적인 신의 영역도 한번 들여다보는 뭐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 하늘사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연초되면 어디 사주팔자 보러 가시거나 할 때 다 음양 오행 기준으로 모든 걸 풉니다. 그래서 나에 맞는 음식 또 틀리는 맞지 않는 음식 또 금년에 내가 타고난 DNA와 대비 운빨이 어떻게 되나 사업은 결혼은 이게 또 주식운으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심지어는 올려드렸습니다. 심시풀이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본인이 갖고 계신 DNA가 나는 금이 몇 개야, 나는 목이 몇 개야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아시면 실전 싸움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연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검색하면서 2021년을 대표하는 빅데이터 단어들 저는 이 MIT 한국판을 자주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의 첫 표지판에 풍요의 시대 그러나 우리 이웃은 배고프다. 그러니까 저는 이 2021년을 K경제라고 보겠습니다. 주식도 K자잖아요. 비니빈 부익부의 롱숏이 아주 극단화되는 그게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전염병이기는 되지 않았다. 이거는 저는 유전자 가위, 재생의학,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이미 배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헐가요. 3,500만 원도 넘어요. 대단한 투기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모든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드는 괴물 같아요. 이제 남은 쪽이 있어요. 먹거리요. 먹거리.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뭐 커피, 뭐 그 다음에 옥수수,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 연골고리에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건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농심이니 삼양식품이니 이제 2021년 주도주는 먹거리다라고 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MIT 쪽에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직관적인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이분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 전형적인 LG맨입니다. LG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LG그룹에서도 여러분들 고민스러운 게 지금은 한 게임들이 다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등등 최근에 LG전자 추천 많이 하는데 13만 원대에서는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에너지는 계속 5G 에너지. 그래서 부품단에 요새 돌아가면서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오히려 IT 부품단을 집중해드리고 연말에 네페스 급등하고 뭐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서 일단 매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G 관련된 종목들은 1, 4분기도 계속 순환 매매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집중해드리는 게 건설주죠. 여러분들 제가 현대건설 SK하이닉스보다 더 큰 수익 날 거다. 이제는 현대건설이 SK하이닉스 같이 되는지 보겠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을 한번 보세요. 용산 정비창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서빙고역에 내려가고 국립중앙박물관 산책하시면 거기 벽으로 막힌 데가 있습니다. 그 뒤가 미군 기지거든요. 숙소도 있고 여기 지역이 이제 어떻게 미래의 변화나,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철수하면서 이 지역은 대단한 노른자가 될 겁니다. 엄청난 노른자예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 들어오면 이거는 뭐 서울 지역의 최대의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앞에 현대건설이 크라운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여러분들 이 크라운 호텔도 유명하죠. 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정으로 이게 딱 이 지역 앞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지역의 가장 큰 지역, 그러니까 허렇게 그린벨트 같이 보이죠?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이태원, 동빙고, 그 다음에 용산, 남영동, 이태원까지 다 어우르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여기에 앞으로의 10년 변화가 현대건설의 미래지도, 그러니까 한전, 삼성동 부지, 그 다음에 한남동 재개발, 그 다음에 여기 참 이 현대건설의 미래지도 지금 그 흐름은 벌써 발동을 걸고 있지 않나. 이게 이제 또 삼성물산의 용산 개발과 연결되면 대규모 역사가 될 텐데, 이게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벌써 발동을 걸 거라고 생각해서 2021년도에 가장 집중화시키는 전략을 SOC 건설주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불러드렸습니다. 현대건설은 5만원 땅까지 스트레이트 가는지 보겠고요. 이게 또 대림산업 분할한 게 같이 얹혀서 대림산업, 현대건설, 그 다음에 GS건설 이렇게 3박자가 선도주를 나오면서 건자재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도 한번 2021년도 4월 달까지 체크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YTN 여론조사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이분이 갑자기 1등으로 치고 나와요. 참 이분은 고무원상인데 뭐 여론은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선거의 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 이거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센서, 이제 중심 종목에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장 사업 관련된 종목이나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 해드릴 생각입니다.
거기서 단기간에 급등한 건 팔고 아직 못 간 걸로 압축해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료에다 첨부를 시켜 드렸습니다. 작년도 1등한 그 연초 대비 상승률 상위. 이제 이런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통계치로 계속 보면서 여기서 더 가는 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선별화가 쉽지가 않고 초과 상승률 에너지가 글쎄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 바닥에서는 더블 나지만 이미 더블이나 더블 이상 간 것들이 추가 랠리는 예를 들어서 LG화 80만원대 하고 싶지가 않아요. 100만원 간다고 그래도. 녹십자도 지금 모더나 하면 녹십자거든요. 제가 40만원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이미 금년도 2020년도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대웅은 역부있자로 아주 단기간에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갑자기 당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녹십자, 일양약품, LG화, 하나솔루션, 두산중공업 뭐 이러한 종목들 이미 한 시대를 풍미한 급등 종목들은 피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여러분들 보시면 20만원 단에서 매매하지 마. 거기서 안 빠져요. 그러나 수익률 잘 안 나요. 그 시점에 20만원 팔아갖고 다른 하나 시스템이나 다른 종목 가면 거기서 뭐 70%나 더블 가는 동안 이게 이제 그 시간의 감각, 상대 속도, 가성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이라는 우량 종목들의 연초 대비 상승률입니다. 근데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에는 이것보다 헐할 정도의 급등 종목이 많았습니다. 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진매트릭스 10배,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LNK바이오, 휴마젠, 시젠, 셀트리온제약, 메드팩토, 알테오젠 뭐 어떤 이런 종목들 쭉 명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쭉 보시면서 보는데 여러분들 시젠이 지금 그나마 바닥치고 좀 올랐어요. 그런데 30만원에서 지금 17만원까지 빠졌다가 19만원.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 보면 헐하죠. 그러니까 2020년도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였나? 이게 제거법으로 2021년도에서는 이런 종목들에서 엮이면 잘못하면 고생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통계적 데이터도 참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제외시키는 당연히 코스피에는 신풍 시리즈죠. 신풍제약, 신풍제약 우선주,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두산푸어셀, 풍력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2020년을 주도했는지도 먼저 파악하는 것도 2021년도 우리 투자의 전쟁터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구조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1월 2일부터 9월 16일 잡아드린 거는 이유 아시죠?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이 동시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 날 분석한 건데 제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연결해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각도가 유지되나 여러분들 보시면 HMM 금년도 코스피 200 종목의 상승을 주도했지만 11월 달에 이미 꼭지 찍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벌써 9월에서 11월 사이에 꼭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미 두세 달 동안 지수는 2270에서 거의 600포인트 올라가는 동안에 오히려 조종하는 종목들도 꽤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먼저 형성되고 지그재그 파동이나 조종 파동이거나 고점에서 심지어는 일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반토막 이상 되는 그런 급락 파동 속에 지수가 상승해도 내게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종목별 전쟁터에서는 전체 종합주가 지수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종목이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주는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상승의 연속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꺾이는 기준을 고점과 20일의 중심값 다 잡고 꺾이기 전에 끊어주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실전 매매가 중요하고요. 하락을 지속하다가 바닥에 패턴 보이는 종목들 색깔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의 세상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복잡게 시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그게 안 된다면 간단히 얘기해서 신의 영역까지도 빌리면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톱다운 방식보다는 톱다운 방식 하면은 제가 한국경제 보다 보면 각가다 보험 광고가 나오죠. 어머님 치매 보험부터 들어야 된다. 암보험부터 들어야 된다. 싸우는 그래서 그 부모님 어머님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꼭 톱다운 방식 같습니다. 저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달러의 동향 그 다음에 또 뭐 전체적인 거시 변수들의 움직임 금리의 동향 이런 것들은 계속 추적을 해야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실제 파동은 실제 종목은 밑바닥의 현장은 어떻게 움직이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제가 9월 16일 이때가 2450 그러니까 8월 달부터 10월 말까지는 2450과 2270을 여러 번 박스 행위를 했다가 10월 말부터 레스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2878까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 속에서 종목별 에너지의 변화 12월 18일 기준으로 전에 한번 올려드린 자료가 있었죠. 이 자료는 또 위에 첨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는 대웅의 1등이었어요. 3만원짜리 순식간에 더블 가고요. HMM 근데 HMM은 12월 18일 기준으로 13,800원 11월달 이미 꼭지 찍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 벌써 꼭지 찍고 밀리는 종목들이 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상승한 종목은 뭐고 그래서 9월 16일 기준으로 10월 18일 9월 16일 기준으로 12월 30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추가 상승한 종목들 보시면 세방전지 그 다음에 LG전자 GS건설 대우건설 등등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샘플링으로. LG전자가 12월 달에는 최고였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방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나 전장사업 관련된 종목도 종목이 차별화되는 이때 수소차 뭐 일진 머티리얼스 급락하고 먼저 간 것도 급락하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첨번이 에코프론이 주도주 근데 쉬고 있어요. 곡점에서 안 빠질 뿐이지. 그런데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하면서 급등파동. 그리고 GS건설도 실질적으로는 12월 11월 꼭지 치고 눌림목 줬다가 연말 이틀 동안 팍 치고 나갑니다. 연초에 에너지가 유도되는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것도 12월 14일에 이미 꼭지를 찍고 대웅은 완전히 역부입자. 대웅제약 역부입자. 이런 것들 걸리면 박살나죠. 그러니까 122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격이 100% 되는 건 내가 놓쳤으면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게 이 바닥에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그 다음에 하락 종목에서도 바닥의 패턴을 보여요. 넷마블 우리가 12만원대 사갖고 15만원 돌파할 때까지는 질문도 하지 말자 그랬죠. 한진칼 이제 또 강성펀드의 반격이 나오는지 떨어지는 칼날 잡아갖고 122선 돌파하면 일단 팔아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파동을 조절하는 역발상 전략 그리고 삼양사가 벌써 각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풍제약은 금년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하더라도 옆에도 가지만 오히려 이제 농업 관련주들 전 2021년도는 먹거리 농업 인플레이션 이런 게 이제 농심, 삼양식품 또 SOC 건자재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상승. 근데 컨텐츠 이 관련 코스닥은 이제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급등급락이 뭐 예를 들어서 A스토리, LNK바이오,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상 델타테크나 나라 M&D 이제 또 전장에서도 뭔가 종목이 자꾸 조금 질이 나쁜 걸로 좀 이동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등했던 좀 동신건설 헐, 현대바이오 헐 이러한 역부이자 종목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실전에서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망가진 종목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팔로시스 헬스케어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뭐 미코바이오베드라든지 랩지노믹스라 옆에도 가지 말라 DNA 링크 헐 이렇게 벌써 코스닥 쪽에서는 망가지고 있는 종목도 지수 상승에도 그와 상관없이 이미 망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꽤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1년도 1사분기는 실전 매매에서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구간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한테 겁쟁이 전략 그리고 뒤풀이 파동 이런 것들 그리고 오히려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들의 순환 매매 이런 기준으로만 전략을 짜드리고 있고 특히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각도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 순식간에 60도 그러니까 네페스가 그런 각도를 줬는데 이러한 급등한 것들은 팔아서 아직 못 간 뭐 세경하이테크나 BH나 아니면 또 건자재 쪽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업황으로는 저는 2021년도는 건설 건자재 이쪽을 집중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의 거버넌스 여러분들 양재동 가면 기아차 그 건물 그 광고판 언제 붙나 그것도 상징적으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차그룹의 거버넌스가 이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요게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지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또 우리가 기술특례 상장 계정을 개선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ESG와 연결해서 앞으로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딴지를 많이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에서 개선한 내용의 그 조항이 세분화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적자 기업 매출 안 나오는데 기술력 갖고만은 안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매출단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력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2020년도 기술특례로 된 상장기업들 종목들을 한번 이 명단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이게 오히려 JP모간 컨퍼런스 1월달 모멘텀 반감시키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JP모간 컨퍼런스 참여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매매. 제가 JP모간 컨퍼런스 관련돼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이유가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으로 오히려 서울시장 한 10명 넘을 것 같아요.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나오겠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야권이 저렇게 분열되면 이거는 뭐 지금 여권의 이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이 박영선 지금 가장 확률이 높으신 분인데 아주 부드러운 얘기만 하세요. 벌써 이미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쭉 보면서 그래서 박영선 연골고리 관련주가 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미리 생각하고 또 작년에 전략을 세워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 어떤 단어들이 지금 나오나 그 다음에 부산시장 전략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정부의 전략은 TK하고 PK의 분열 이게 가덕도 신공항
이게 그 전략이거든요. 근데 또 이낙연 대표의 사면 얘기도 이것도 분열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정치권의 노이즈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전략, 이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독점 규제법,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또 중요한 화두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지도 미리미리 생각하고 전략을 짜 보시죠. 네, 지금 다시 전투 모드로 돌아왔으니까 틈틈이 지금은 복귀 자료만 올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말에 제가 틈틈이 써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이제 니콜라와 테슬라의 상황, 참 니콜라 이것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 시스템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고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무엇이 남았나, 이제 남은 거 찾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4월달 선거 연결고리, 정책 연결고리, 건설, 건자재,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미국 대통령 취임식 1월 21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5일날 조지아주 선거가 어떤 결과를 나오냐, 이런 변동성, 이런 것들 추적해 가면서 내일이면 이제 시장이 다시 시작합니다. 오히려 뭐 크게 뭐 시간이 하는 종목들 이제 남아있는 거 변함없지만 요새 IT 부품단 갖고 오히려 트레이딩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감각도 키우면서 1, 4분기를 구정 연휴 들어가기 전까지요, 변동성을 조절해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매트릭스를 보시면 코스피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 명단이 뭐였나, 신풍제약, 두산표셀, 그 다음에 각각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하락에서는 아모레지가 1순위였고요. 이게 이제 음지에서 양지가 되는 종목이 아모레지, 삼성 엔지니어링, 락앤락.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은 것들은 여기서 찾습니다. 반대되는 세상. 근데 SOL은 단기적으로 팔아드렸고, 이제 이쪽 섹터에서는 롯데쇼핑, 그 다음에 한정 KPS, 한국우주, 삼성 엔지니어링, 아모레지, 이런 것들, 또 요게 용산 개발이나 또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또 거버넌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금년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2020년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철저히 피해 다니는 그런 전략.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많이 했다고 해서 안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들어가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들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그룹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삼성생명도 비율매도 해드렸죠. 우리가 8만원에서 84,080원은 이제 7만원 초입, 7만 5천원과 7만 사이에서 눌리목 매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부진씨 연결고리에 이제 호텔신라 우선주가 그러니까 연초에 발동을 거나 보겠고요. 그래서 다시 호텔신라 우선주 요거를 또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는 지금 1080원에서 1100원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유엔화는 계속 강세를 하고 있는데 6.5에 껌딱지고요. 상해 증시는 그냥 박스예요, 박스. 얘네들은 언제 그러니까 연말에 요거를 뚫어줬는데 연속성이 있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옵션 매매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최대 어디까지 올릴지 매수했다 매도했다 또 엮인 거는 손절했다 다시 사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신 선물에서 평가손 난 거는 옵션 변동성이 확대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원을 월 말에는 500만원까지 늘려갖고
여러분들한테 집중해 드렸듯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해지 전략 계속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목 전략과 파생 전략이 이제 혼합되는 그런 전략으로 기승전 삼성전자 8만전자를 구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삼성전자는 이미 다 팔아드렸어요. 그거를 또 LG 디스플레이나 그 다음에 또 IT 부품단이나 그 중에서 원익 IPS나 네페스나 또 센트럴 모텍이나 센트럴 모텍은 오히려 팔아갖고 다시 사서 또 단타 또 치게 해드리고 있죠. 그냥 트레이딩 감각만 전략화 시켜드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0만원 이상에서는 가성비 없다 하고 또 현대차 18만원 그 다음에 기아차 6만원 이런 종목들은 가성비 없는 단가를 딱 정해놓고 다음 오히려 가성비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추가 1 갈 때 3배에서 5배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대응하고 어떤 종목은 어느 단가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서 철저히 뭐랄까 가성비 변동성 전략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이번에 역부익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수 접근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120선 이격 과정을 철저히 체크하시면서 실전 매매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재료가 앞으로 노출될 거냐, 중국에서는 어떤 재료가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또 3월 달까지 미리 생각하는 건데, 또 이제 1월 21일 되면 바이든 정부의 연골고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환경 이런 것들을 건드려 주나 보겠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게릴라 전투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릴라 전투의 가장 근간은 컨텐츠, 농업, 먹거리, 그 다음에 건설, 건자재, IT 부품, 전장사업이죠.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매 속도를 조절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지금은 복귀 자료를 했고요. 틈틈이 읽을 자료와 그 다음에 또 또 자료 준비해 갖고 한 9시나 10시 중에 또 한번 채팅창 열어서 그때까지 준비한 자료를 또 브리핑하면서 내일이 이제 첫 개장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자료들 보면서 또 2021년도도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또 효과적인 수익 극대화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쪽,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두는 남아있는 쪽 요거에 집중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예, 잘 그동안 쉬시고요. 다음 방송 때 또 만나 뵙죠.